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승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이소와 이유상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면접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단과대학별 수시대비 면접 토크쇼가 진행되며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학과별로 오프라인 전공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셔틀버스는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대전역, 대전 복합터미널 두 장소에서 운영됩니다. 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발열 체크 및 손소독을 마쳤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상씨, 오늘 전공체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승대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바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빵빵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채팅창 보이시나요?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의 지역, 고등학교, 신청 학과와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면접 사항에 대해서 학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이 있으니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내용을 남겨주시는 시간 동안 제가 우송대학교 면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면접 없이 성적만 100% 반영하는 일반 원 전형과 학생부 70%, 면접 30%로 반영하는 일반 투 전형,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씨, 그렇다면 이때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의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은 몇 %일까요? 네, 우승대학교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은 40%로 면접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승대학교 학교 면접에 대한 모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대학교 면접 진행 방식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2분에서 3분이 들어가시고 학생은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이 들어가서 총 15분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후상씨, 우승대학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정, 인성, 적극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송대학교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인성과 성실성,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들어가기에 앞서 면접을 임하는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면접 시간을 놓치면 입실이 어렵기 때문에 30분 전 미리 도착하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전원을 종료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전에는 이렇게 자신이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긴장을 풀기 위해 거울 보고 연습하기, 친구들과 연습을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매우 중요하겠죠? 미소와 바른 자세, 단정한 교복은 기본이라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눈 맞춤, 가지런한 손, 오므린 다리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간단한 면접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채팅창 이벤트에서 답변을 해준 친구들 중에 추첨을 해보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참여해준 부산진고등학교 정근우 친구에게는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밀성고등학교 이주화 친구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참여해준 만큼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토크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면접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학과장님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글로벌 철도학과 반다리 교수님,
철도건설 시스템 전공 이태규 교수님, 철도경영학과 이진성 교수님, 물류시스템학과 정병현 교수님, 철도전기 시스템 전공 김성철 교수님,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 백종현 교수님, 철도차량 시스템학과 강부경 교수님, 건축공학과 임병현 교수님. 네,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학과장님들께서 직접 면접에 대한 궁금한 것들에 대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막막하고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공통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들께서는 저희가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앞 교수님과 같은 내용이라면 다음 학과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교수님, 지원 동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대답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글로벌 철도학과, 철도경영학과, 철도전기 시스템 전공, 철도차량 시스템학과, 건축공학과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철도학과 학과장 반다리 교수인데요. 저 한국말 잘 몰라서 영어로 답할게요. 제 영어로는 다른 거 학생은 번역 할 거예요. 네. So why do you want to choose the department? That is the question. So you need to link the department strength with the job prospect after graduation. So you start with what is the strength of the department. That means for our department, you need to talk about why do you want to choose a global department? Global is more like teaching and learning in English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international faculty. So you link this thing with the job. You link that with international projects, railroad projects, and how you can get a job in those kind of projects. So these are important things that you need to explain when you answer this question.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로 왜 저희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철도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철도 회사에도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철도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경영학과 학과장 이진선입니다. 네, 저희 철도경영학과 면접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지원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거나 이모집에 갈 때 철도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굉장히 친근하고 저희 집 근처에 철도역이 있어서 굉장히 친근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철도에 대해서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원 동기는 그냥 아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철도 분야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의 어떤 인성의 어떤 부분이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 철도 분야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철도전기 시스템 전공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약간 일단 먼저 잠깐 소개드리면, 원래 철도 시스템 학부로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철도전기 시스템 학 전공인데요. 일단 지원 동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과를 가야겠다,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사실 내가 딱 꼬집어서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이 학과를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앞에 이진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 등등에서 뭐 여러 가지 철도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 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란 이런 좀 철도에 내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학과에 뭘 의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시스템학과 학과장인 강구병 교수입니다. 지원 동기는 저희는 일단 면접 때 본인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과 이 철도에 대한 열정으로 지원을 하셨는가 그걸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철도가 언제 이제 전망이 좋고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흥미로운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 이제 지원해서 오시긴 하는데 저희 철도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될 수도 있고 그때 과연 그것을 고비를 넘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진실된 어떤 동기를 좀 들어보고 학생을 좀 뽑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동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임병원 교수입니다. 이 지원 동기는 처음 면접할 때 첫 번째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긴장하기 쉬운데 긴장을 풀고 속으로 긴장을 푸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익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그동안의 본인의 그 관심, 노력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동아리, 어떤 동아리, 관련된 전공 동아리의 활동 실적 이런 거 하고 개인적인 관심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본인의 합격하고 싶은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공 관련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 있는 그 분야를 읽어보고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 동기에서는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철도에 대한 열정, 철도 관련 이슈와 관심, 그리고 내가 철도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환 씨, 그럼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자기소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원하는 인재상이나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좋은 답변일지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님, 철도 전기 시스템 전공 교수님, 글로벌 철도학과 교수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의 교수 백종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할 때 지원 동기하고 자기소개가 약간은 겹치기도 하는데요. 자기소개할 때 좀 장점 위주로, 자기 본인의 장점 위주로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시는 게 보다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소개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어떤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라고 뭐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시대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인재상, 키워드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좀 창의적이고, 예를 들어 내가 뭐 학업 성적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서 뭘 만들어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 교내 활동에서 무슨 활동을 해봤다든지 그런 장점 위주로 해서 어필을 하시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봐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도정의 시스템 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백정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원 동기나 자기 소개 등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자기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꼭 뭐 철도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이 학과에 오고 싶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입니다. 네, 자기소개 답할 때는 처음에는 start with a smile. 웃으면서 시작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give little information about your education and all the detail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at inspired you to come to this department. So that is what you need to focus on when you explain. Most of the professors and interviewers, they know all things about yourself, like your name, your age, all those things. So don't spend much time explaining about yourself. Instead, say, why do you want to enter into this department? And also, if you have any kind of skills, mention that skills, okay? Those will be positive points.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먼저 첫 인상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처음에 웃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자기소개라고 해서 자기 이름이나 나이나 어디 사는 곳이 아니라 저희 학과의 어떤 점이,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자기를 저희 글로벌 철도학과로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수험생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약점이 될 수 있는 단점보다 장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물류 시스템학과 교수님과 철도 건설 시스템 전공 교수님 손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류시스템학과 학과장 정병현입니다. 주거 질문이 항상 어려운데, 자기소개를 보통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앞서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지원한 학생들이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자랑질을 좀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면접관으로 계신 교수님들한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기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기소개할 때 되도록이면 장점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혹시 시간이 남는다고 그러면 혹시 자기가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 단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이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러 오실 때는 본인의 갖고 있는 장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장점들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약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면접 본 학생들을 보더라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뭐 이렇게 특기가 없고 참 말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 학과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본인의 약점들을 상쇄를 시켜서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학생들 보면은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진솔하고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강점들만 쭉 얘기하면은 말 표현이 문제인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좀 건방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약점이나 강점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진실을 담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한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에서는 각 학과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인재상이나 키워드를 포함하여 준비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학업 계획입니다. 학업 계획을 답변할 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해했는데요. 이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철도 경영학과, 물류 시스템학과, 철도 정비 시스템 전공,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와 건축공학과 교수님 손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도경영학과 이진선 교수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께서 면접 때 학업 계획을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례, 나쁜 사례라고 했는데 굳이 사례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시고 학과별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 학과에서 어떤 이제 자격증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오게 되면 이제 학과의 프로그램을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사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무조건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이제 뭐 철도 기관사라든가 아니면 뭐 철도 뭐 영무 일을 한다든가 또는 매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열차 정모 일을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하나를 너무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대학에 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육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신이 가장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여정을 대학생활에서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류시스템학과 정대현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하신 이 교수님하고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각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학과에서 아마 교육과정표를 게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어떤 과목, 2학년 때는 어떤 과목, 3, 4학년까지 쭉 내가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된다는 걸 미리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미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 과정을 보고 내가 이런 분야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학업 계획을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학생들은 자기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교육 과정도 한 번씩 다 보고 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업 계획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쁜 사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자격증. 물론 그 자격증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물류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자격증은 사실은 그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고 그거 이외에 전공 과목도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 대학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각종 교양 과목이라든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쌓을 수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해서 학업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따라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요. 그 학업계 부분에서는 지금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예전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업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학과에 그 전공에 들어오게 되면 커리큘럼 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들을 쭉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에 학생이 이제 우리 학과에 합격이 됐으면 그동안에 이제 수시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뭘 할 거냐고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과나 이제 전공에 들어오고 특히 이제 공학 계열들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육과정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수시 끝나고 합격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 교육 과정을 보고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배워서 들어오면 이 학과에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의 백종입니다. 앞에서 이제 다른 그 학과장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말씀들을 잘해주셔가지고 다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학과 커리큘럼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그 학과에서 뭐 이제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이제 좀 준비를 하면 좋긴 한데 아까 이제 그것을 또 준비하기가 좀 약간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언급을 더 해주시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도 교수님들 아마 좀 너그럽게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촬영과 강보경 교수입니다. 학업 계획은 일단 고등학생분들은 자기 진로 선택 관련해서 미래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좀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좀 디테일하게 준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철도 분야의 어떤 직업, 어떤 미래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정도는 좀 있는데 이 학업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면접 때는 물어보지 않는 사실은 케이스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학업 계획보다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분야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극복해서 알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는 물어보는 그런 편입니다. 학업 계획 관련해 갖고는 만약에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과 홈페이지에 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를 졸업하고 취업 분야가 어느 분야로 취업하는지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함께 어떤 자격증을 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좋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업 계획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계획이니까요.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쯤은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 시간 관리 계획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해서 3.8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토익을 몇 점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학업 계획하고 병행해서 자신의 개인기 계획 이거 하나를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틈틈이 공부하는 틈틈이 예를 들면 악기 이런 걸 하나를 마스터해 본다든지 자기한테 이제 숨어 있는 어떤 그 재능을 차분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노래를 잘한다든지 글씨를 잘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4학년 동안 일관되게 꾸준히 하신다면 요즘 부캐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기 하나씩 키워서 학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 실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사례에는 자신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커리큘럼을 보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며 학원 목표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학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질문해준 질문인데요. 철도 기관사가 되고 싶은데 철도물류대학에 있는 철도 차량 시스템 학과만 할 수 있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철도 차량 시스템 학과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철도 기관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철도 단대에 있는 모든 과에서 사실은 철도 기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참조를 일단 해주시고요. 기관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강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과목들이 또 기관사 자격증 따는데 들어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알고 오시는데 저희 단대에 오시면 장점은 그 관련한 취업까지 이 필요한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 매칭해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시면서 바로 철도 분야 관련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것이 같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특성화되어 있는 우리 우송대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철도대학의 아주 강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그 커리큘럼대로 학교 선생님들을 잘 따라서 수업을 잘 따라가시면 취업의 그 문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 철도 분야만큼은 원하시는 공기업에 다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드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심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친구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졸업 후 어느 쪽으로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한 면접 질문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코레일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와 같은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게 옳을지, 유명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와 같은 이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곤란해하는데요. 이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글로벌 철도학과 교수님, 철도 건설 시스템 전공 교수님, 철도 경영학과 교수님,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님,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 교수님, 마지막으로 건축공학과 교수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you answer to this question, you must mention that since global department, global railroad department, global 철도 학과는 global 학과니까, so you should say that you will be learning English a lot. Okay, so in addition to English, you will be learning Chinese, French, Spanish, Russian, etc. etc. So you can learn many different languages. That means you have a global perspective of job. Okay, global job perspective. So you must mention that your future will be like not working only in Korea, but you can work elsewhere in the world. Whenever you answer this kind of question, you mention something like keywords or catchphrase, something like English or global, something like that. So that will give a positive impact or positive response to the interviewer. Another, you can mention that once you finish studying in our department, global department, you can mention that you can go elsewhere to study. Okay, not only for a job, but you can also go elsewhere in any country to pursue your higher study. Thank you. 일단 저희 글로벌 철도학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학과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이제 영어 실력을 쌓는데 중점을
주시면 되고요. 또한 졸업 후에 단순히 직업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디에 나가서도 저희 학과에서 쌓으신 영어 실력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건설 시스템입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접할 때 요 지금 이 다음과는 요 질문 사실 그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때 저희 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뭐 철도건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체명이나 기관명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각의 학과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배우고 뭐가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그 학과들 홈페이지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수업 계획이나 그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진로나 취업 현황 그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코레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제가 항상 또 물어봅니다. 코레일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부분 반수 이상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본인이 정말 원하고 하고 싶고 하는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저희 그 철도건설 시스템 연구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도경영학과 이진성 교수입니다. 아마 이 그 질문이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게 옳을까, 이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 후에 계획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으냐라고 아마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조금 막연하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건설과 교수님께서 저 코레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저희 과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이 과에서는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럼 이제 거기 취업된 그 여러분들 저희 과의 그 졸업생들의 취업에 어느 분야에 취업이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쨌든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또는 막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그 학생이 굉장히 조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철도 속자 전공의 박주현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제 생각에도 뭐 현실적인 답변이든 뭐 이상적인 답변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물론 홈페이지 보시면 뭐 그런 공기업이랄지 코레일 등등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좀 그것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답변이든 현실 답변이든 간에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좀 그 계획을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차장과 강부병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 때 만나서 들어보고 또 재학생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 그 진로에 대한 열정 있는 분들이 결국은 목표 달성을 하고 학업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또 이 학업의 어떤 이런 능력들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로에 있어서도 본인의 그런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가장 좀 크게 보고 있고요. 요즘에 광화문에 BTS의 그 문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시고 알겠지만 춤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은 필요 없어. 저는 이걸 바꿔서 철도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은 필요 없어. 이런 자세가 있는 분이면 오케이입니다. 네, 건축가 임병원 교수입니다. 그 졸업 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졸업 후 계획은 결국은 취업 계획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업 계획하고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취업 성공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이 처음부터 전용 폴더를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더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 틈틈이 들은 그 기업 정보라든지 또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큰 줄거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교수님과의 상담이라든지 또 선배들과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폴더에 하나하나씩 보관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들이 매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해 가다 보면 처음에 세운 계획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개선될 것이 있습니다. 단권화하는 것이죠. 단권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학과의 주요 취업처와 취업 사례들을 참고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며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정보를 포함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공통 질문이 진행되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성대학교는 많은 학과에서 외국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과 면접에서 영어 면접이 있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후석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송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영어 면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특성 학과에서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학 후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인 RI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쭉쭉 향상시켜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면접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준비해두고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들, 영어 자기소개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건축공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철도전기시스템 전공, 물류시스템학과, 철도경영학과, 철도건설시스템 전공 교수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적극성, 간절함 이런 것들을 면접하시는 분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지는 마시고 짧게 그리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항상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도 하지만 본인들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미처 보이지 못해서 또 이제 안타까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이 질문을
드려요. 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진정성 있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또는 면접을 통해서 미처 뭐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점들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특별하게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우리 임병훈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자기를 어필하려면 뭔가를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가 옛날부터 영어 면접을 많이 본다 이런 소문들이 좀 나서 그런지 어떤 학생들은 그런 일을 해요.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어로 준비해온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신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외워서 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철도 차량 시스템학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면접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류 시스템학과 정정윤입니다.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서도 할 때 맨 마지막에 혹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첫 면접이 아마 대학 면접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나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접 과정 속에서 혹시 자기가 대답하지 못했던 거나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하고 싶은 거 또는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자기가 대답을 못했던 거나 자기가 꼭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을 꼭 말씀을 하셔야 앞쪽에 자기가 실수한 부분들,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점수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철도경영학과 이진성 교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런 거를 마지막에 이제 묻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긴장됨 속에서 말을 하다가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좀 다시 해도 될까요? 근데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들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외워온 거를 발표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틈틈이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얘기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우성대학교가 꼭 합격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아주 인상에 남고 면접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왔던 건데 이제 그거를 면접하게 교수님들이 질문 안 해가지고 답변을 못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 것이 너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꼭 물어보신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준비해서 면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방에 댓글로 남겨주신 면접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우승이짱 친구께서 질문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종합 전형 준비를 하는데 혹시 비교과가 좋다면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커버가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임수진 친구께서 학과 소개를 보니
산학협력기관에서의 현장 실습을 운영한다고 봤는데 보통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시스템학과 교수님께서 답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첫 번- 내신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좀 가봐가 좀 가능한가? 네, 저희가 수시에서 특히 면접에서는 이미 서류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분의 자질이나 이런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하고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면접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큰 어떤 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충분히 서류 쪽에 이런 쪽 내신에 좀 부족한 것도 면접 점수에서 커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도 저희 학과는 실제적인 면접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잘 이렇게 시험을 약간 좋은 인상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약간 국내에 있는 모든 철도기관과는 저희가 산학협력 MOU를 다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요. 작은 어떤 현장 탐방, 현장 실습에서부터 또 협약위에서 운영되는 그 인턴십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철도과에 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그 학생이 질문처럼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특히 수학, 국영수 이런 기본 과목이 조금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관련된 특히 이제 철도 대학을 오려면 철도 관련된 좀 전에 얘기했던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과연 그 비교과 영역을 수행을 했을 때 그 기초 과목, 중요한 과목 외에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우리 철도 분야에 어느 정도 왔을 때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신 학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친구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KSW 학생과 22학번 군대 친구가 질문해준 질문인데요. 철도 쪽 진로를 3학년 때 결정해서 지금까지 철도 쪽으로 준비했는데 상관없을까요? 질문과 문과 학생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교수님들 계신가요? 네, 철도경영학과 교수 이진선입니다. 저희가 철도경영학과는 저희 그 철도물류대학에서 유일한 인문사회 계열 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철도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또는 물리학을 잘해야 되고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고 물리학을 못해도 그래도 아주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 수학이나 물리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과 과목에 조금 부족한 학생도 충분히 오셔서 철도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진로 물리시스템학과 정경현입니다.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 2학년 때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가 3학년 때 철도에 대한 진로를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 생활 기록부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바꿀 수 있는 게 자기의 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
에서 자기가 왜 이 철도에 대한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지,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도만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생기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를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준 친구들에게도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토크쇼를 듣기 위해 참석해준 친구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교수님들께 초특급 비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면접 때 이 질문은 꼭 하신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오늘 우송대학교 전공체험에 참여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은 건축공학과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건축 기술과의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이것을 세 가지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의 백종입니다.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앞으로 철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네,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차회장님께서 아주 크리티컬하고 아주 맹점을 찍으셨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은 아마 우리 철도대학으로 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려고 믿고, 그리고 이 토크에 참여하신 분이 반드시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실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 전기 시스템학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사점, 특히 요즘 우리 나라의 큰 이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이 상당히 철도와 관련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아마 시사하는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몇 개만 이제 배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특급 비밀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공학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줬나요? 열차가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류시스템학과 김정인입니다. 면접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본명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면접을 하실 때 충분하게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가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들과 화상으로 일한 대담도 하고 내가 질문도 했다. 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그때 그 학생이었구나 라고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고 분명히 가점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전공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사실 최근에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지금 물류에 대한 이슈가 사실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물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점도 이게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녹색창이나 D로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기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와서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경영학과 이진선입니다. 저희 학과는 항상 그 해에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쉽게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가장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됐는데 이제 그 감소된 거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특급 비밀인데 질문이 분명히 대중교통 수요, 우리 특히 철도, 지하철 수요가 감소가 됐는데 얼마나 감소가 됐을까요? 아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조건설 시스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예상 질문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학업 계획이나 직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런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한다면 그렇지 못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면접적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철도학과 만나리 교수입니다. For this question, our department, Global 철도학과, we want our graduates, after graduation, we want our graduates to be leader in their field. That is why I never forget to ask one question. That question is,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after graduation? 5년 후에는, maybe I think my students need to translate this. So question is,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after graduation? 저희 글로벌 철도학과에서는 교수님이 여러분이 졸업 후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자신이 굳이 철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나 진출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여러분이 성취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질문은 꼭 기억해서 선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입시 설명회 때 입시 전형만 설명해 주셨는데 철도 아카데미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지 학점으로 평가를 하는지 교육과정도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분만 대표로 답변해 줄 교수님 계신가요? 네, 우송 디귿 아카데미는 재학생들이 3학년 겨울을 학기를 마치고 4학년 이제 1학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부터 몇 기수로 나눠서 들어가는데요. 그때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으로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들어갈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어떤 기수는 미달이 날 때도 있고, 그럴 정도로 자리는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길은, 여러분들이 일반인 가정으로 가는 또 길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 가정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의 정식 어떤 과정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 따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은 주로 우리 우송대의 재학생반을 통해서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코스를 가장 선호하고 성공률도 가장 높은 게 그 코스로 가는 학생들이 취업 확률도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승대학교 입학종합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입학 자료실에 보시면 작년도 면접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 네, 바로 각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면접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학과장님이 밝히는 솔직, 담백한 면접 슬기 토크쇼는 여기까지고요. 답변을 도와주신 학과장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사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송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나요? 마지막으로 면접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든지 또 그 전공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뭔가를 꼭 이루어야겠다는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러 온 학생이 이 옷이나 태도나 인사하는 부분에서 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면접관은 이 학생이 면접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 그냥 한번 보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보다도 이 학생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답을 할 때 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우물거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아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대답을 시도하고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모르겠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처럼 아주 복잡한 수학, 복잡한 과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나 고등학교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잘 배우면 누구나 충분히 훌륭한 철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단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이 주로 수업에 있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배운 쪽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필요한 그 전공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우리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추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갖다 도와준다는 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고 다가가서 뭔가를 갖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판단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태도, 자세,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저희 보건복지대학에서는 굉장히 면접에서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승대학교 비자단 솔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인데요. 수고해주신 솔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차 전공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남은 입시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우승대학교 애송이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토크쇼가 진행된 메타버스 갤러타운은 오늘 저녁 9시까지 오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캠퍼스도 둘러보시고 이벤트 존에서 미로찾기 게임을 하시고 치킨 또는 바나나 우유도 선물로 받아가세요. 또한 오늘 늦게 들어오시거나 시청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오늘 토크쇼 영상을 우송대학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학과별로 전공체험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토요일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전공체험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9월 3일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상으로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이유상 이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